자, 앞서 저희 로그앤 캡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 캡처의 세 가지 기능. 자, 클립이라는 것은 이 비디오 데크나 캠코더로부터 쭉 영상을 보면서 인점, 아웃점 잡아주는 부분을 로고 클립으로 몇 가지 만들어주게 되겠죠. 로고 클립은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배치 캡처라는 것은 한꺼번에 그 클립들을 다 캡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 클립은 하나의 캡처만, 그쵸? 하나의 로그 클립만을 캡처하기 위해서 이 클립이 필요한 겁니다. now라는 것은 캡처 now라는 것은 현재 보고 있는 시점에서 now를 누르게 되면 그 시점부터 마치 레코드 버튼을 누른 것처럼 쭉 진행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세 개의 탭이 있습니다. 로그인, 클립 세팅, 캡처 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캡처 세팅이라는 것이 현재 이 비디오 데크나 아니면 비디오 캠코더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디바이스 컨트롤이라는 것이 현재는 파이어와이어, NTSC로 연결이 되어 있고 캡처 인풋은 어떤 포맷, 프로젝트 포맷으로 할 것인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퀀스 포맷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TL OK가 만약에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디바이스 컨트롤과 캡처 인풋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주로 디바이스 컨트롤에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안 나오게 되죠. 자, 일반 DV의 경우에는 FireWire NTSC로 많이 세팅을 해 놓으시면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역시 스크래치 디스크가 있고요. 그쵸? 임시 저장할 디스크를 정해주는 거죠. 근데 프리 스페이스가 얼마나 남아있냐. 여기는 나와있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클립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립 세팅은 현재 다른 부분들은 지금 일단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하고 오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비디오를 끄게 되면 오디오 only capture selected 이게 무슨 얘기죠? 오디오만 캡처받기 때문이다. 비디오는 캡처 안 받고 간혹 오디오만 캡처를 받아야 될 경우가 좀 생기죠. 비디오가 아니라. 그럴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해제해 놓고 캡처를 받으시면 오디오만 캡처가 됩니다. 만약에 오디오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비디오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뭐 어떤 메시지가 안 뜨지만 이렇게 비디오, 오디오가 다 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디오, 오디오 다 캡처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스테레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왼쪽 채널만 받겠다, 오른쪽 채널만 받겠다. 스테레오의 경우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 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이 로깅이라는 것은 사실 별거는 없고요. 자, 먼저 로그 빈. 그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캡처 받을 파일이 저장될 폴더입니다. 아까 저희가 보였죠? 처음 준비 과정에 스키장 DV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쵸? 스키장 DV라고 하는 빈, 그쵸? new 빈으로 빈을 만들어 놓고 얘를 set login 빈, 그쵸? 로그인 빈으로서 세팅을 해놨죠. 이렇게 set login 빈.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 빈이 스키장 DV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빈,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 어떤 경로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폴더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그렇죠? 빈3라고 나오죠. 빈3 바뀌었죠. 왼쪽에 브라우저에 보시면 빈3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죠. 얘를 스키장 캡처 이렇게 바꿔주시면 위에 보시면 스키장 캡처라고 이렇게 그렇죠. 스키장 캡처라고 이렇게 빈 이름이 폴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를 꼭 기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탭이 섞였을 때나 파일이 막 여러 가지 캡처를 했을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릴. 자, 릴. 이 영화에서 그 35mm나 아니면 기타 이제 촬영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이 릴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테이프. 그죠? 자, 쉽게 DV라고 치면은 테이프를 얘기하는 건데, 테이프.
이 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파이널 컷 프로는 이 릴을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DV 6mm 테이프가 12개가 있더라도 여기다 릴을 스키장 캡처 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쵸? 자, 스키장 캡처 릴 이렇게 해주면 얘가 기억을 하게 돼서 나중에 다시 현재 캡처받은 테이프를 넣게 되면은 얘를 서로 기억을 하고 캡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배치 캡처를 위해서 지금은 캡처를 안 받고 지금 테이블 보면서 쭉 인아웃 인아웃 인아웃을 잡아주고 여기서 로그인 클립 그쵸? 실제 캡처는 안 받고 이 테이프의 인점과 아웃점만을 여러 군데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후에 나중에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거나 켜서 다시 캡처를 받을 때도 이 스키장 캡처 릴이라고 하는 테이프에 이 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릴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볼까요? 네임은 일단 넘어가고요. 스키장 캡처 릴. 자, 산등성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씬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임에 산등성이라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쵸? 여기는 입력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쵸? 씬의 첫 번째 하고 엔터를 치면 첫 번째의 샷 혹은 테이크. 자, 첫 번째 테이크 앵글 자, 하이 이렇게 찍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캡처를 받게 되면 만들어지게 될 그 파일의 이름이 그죠? 산등성의 첫 번째 원 하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로그 노트는 필요하면 입력을 하게 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옆에 보면 슬레이트 딱딱이가 이렇게 쭈루루룩 있죠? 이게 뭐냐면 얘를 하나 눌러볼까요? 예를 들어 한 번 캡처를 받고 두 번째 캡처를 받을 때 두 번째 씬 거다 하면 한 번 눌러주면 이렇게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또 한 번 눌러주면 이렇게 두 번째 샷도 두 번째 씬의 첫 번째 샷이냐 세 번째 샷이냐 네 번째 샷이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앵글도 몇 번째 앵글이냐 한 번 누를 때마다 자동으로 숫자가 그쵸? 이렇게 바뀌게 되죠. 위에 네임은 자동으로 밑으로 이걸 한 번 눌러줄 때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촬영에서 많이 쓰이는 컨셉인데 첫 번째 릴, 첫 번째 테이프에 그렇죠? 첫 번째 시나리오상의 첫 번째 시나리오에 그렇죠? 첫 번째 시나리오에 첫 번째 테이크, 첫 번째 촬영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촬영에 어떤 앵글에서 찍고 있느냐를 다 여기서 정해줄 수 있는 겁니다. 누르면서 캡처를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 네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단편이나 짧은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별로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지만 종편을 촬영하시고 기획하시고 실제로 편집하실 때는 이러한 릴과 어떤 로그인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 하나를 가지고 시나리오나 스토리보드나 편집이나 어떤 컬러링 제거나 어떤 포스트 그레이딩,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을 할 때 이런 정보를 다 참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죠? 한 번쯤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